이거 잘 이해해 보시면요. 그 현대시하고 현대수필. 이 갈래 복합 지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가에서는 나이덕의 그 매미란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땅 속에서 결국 이 유충의 형태로 해갖고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나와가지고, 자, 이제 이걸 껍질을 깨고 나온 다음에, 자, 지금 1년 동안 실컷 놀다가, 여름 내내 놀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이런 또 생물. 자, 그래서 바로 이 매미와 자신의 어떤 인고의 어떤 삶, 그리고 자신이 부르는 이 노래가 매미처럼 자신의 어떤 이 시나 노래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시인의 어떤 삶, 내지는 이 작가로서의 어떤 마음들, 이걸 좀 드러냈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매미가 죽는 날, 자, 이제 매미가 지금 어떻게 시컷 여름 내내 울고, 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흙 속에서 날개가 또 입이 부서져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그날까지, 자,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 매미가 오는 것은 자,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매미가 우는 이 행위, 이 매미의 울음소리 자체를 여기서는 그 시인이 시를 쓰는 행위에 따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든 이 매미가 우는 것이 이것이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에 우는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자, 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매미가 유충의 상태로 있듯이, 자, 지금 아직까지 그것을 시인은 누가? 이 일반 대중들, 독자들에게 아직까지 발표하기 전에 그 습작의 상태 있죠? 내가 자꾸 이 글을 써보는, 자, 이런 어떤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 뿌리에서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이 시인 그랬는데, 매미를 여기다 뭐로 비유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목청을 가다듬고 목청을 기른, 자, 시인에다 비유했습니다. 이 벗겨진 허물들이 자 습작의 원고로 쌓였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매미가 그 유충의 껍질을 벗고 이제 허물을 벗고 자 이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울음을 울 때까지 자 여기를 작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습작의 이 원고가 계속 쌓이고 쌓이겠죠? 자 그리고 이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자 흙 속에 이렇게 유충이 묻혀있다 음지에서 올라온 이 매미는 자,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 마침내 나무 등거를 타고 오른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흙 속에 묻혀있던 이 애벌레가 자, 이제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고 이 세상 밖으로 나와. 자, 이제 세상과 만나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이것을 시인과 연결한다면요. 결국 시작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어엿한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기성 작가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창작, 이 창작을 하는 행위를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자, 그때 매미는 거칠은 이 나무 껍질처럼, 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만 걸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거칠은 나무 껍질인 어떤 삶의 고통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 어떻게 이 삶의 희망을 발견한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섯 해 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매미에게는 지금 이 6년이란 시간은 오랜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 되겠죠? 자, 실록의 이 거친 물결 위에, 자, 실록의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나뭇잎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자, 그러한 여름에 거친 물결 위에 누워서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해서, 자, 이 허물은 이미 벗었는데 무슨 허물을 다시 벗어요? 자, 자신의 어떤 목청, 우리가 어떤 그 노래, 우리가 그 소리꾼들이 그 득음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목소리를 얻기까지 또는 자기를 실현하기까지 위해서 그는 나무 등걸 오르게 된 걸까? 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의문형으로 해가 자, 지금 종결을 해놨습니다. 자, 매미는 목청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의 암매미 때 날아온 저녁. 사랑은 짧고 새로운 애벌레들의 행진이니까 자, 결국 암매미는 짧은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어떤 그 생명을 다음 애벌레들에게 다시 준단 말이야.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 그 죽는 날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맨 마지막에 자신이 얻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떤 예술, 작품, 이걸 창작하게 된다는 의미도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매미가 이 자신의 죽는 날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목청으로 있는 힘을 담으해서 우는 행위.
자, 이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매미는 결국 단순한 곤충으로 보시면 안 되겠고, 자, 여기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 내지는, 자, 시인 또는 예술가. 자, 이걸 지금 여기서 의미한다고 보시고, 자, 결국 자신이 지금 독자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수많은 숫자의 그 기간을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누구에게?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시를 쓰거나 작품을 쓸 때까지 오랜 동안 고통을 견뎌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완성된 그 작품들은 우리에게 결국 가장 아름다운 뭐가 돼요? 자, 가장 부드러운 목청, 아름다운 어떤 예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시상 정리 정리합니다. 자, 매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여기서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서 자, 긴 시간 목청을 다시 기르고 나무 든 거를 오르 자, 마지막에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남긴 다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까지. 자, 이것을 이 매미의 울음은 자기 과시나 자기 표현이 아니라 자, 사랑의 외침이면서 이런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또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김영락의 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은 지금 이 모란꽃이 피는 봄날. 자, 그리고 그때 사자에게는 가장 인생의 봄이 왔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 그 모란이 피어 있는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화자는 슬픔에 잠깁니다. 자, 그럼 슬픔 내지 상실감으로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마지막은 다시 내년에 다시 그 꽃이 피어나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기다림에서 여기에서 상실감으로 다시 이게 기다림으로 연결이 돼요. 자, 본문 정리합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어 있는 이 시간. 화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봄, 인생의 봄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모란은 바로 여기에서 화자가 소망하는, 자, 소망이면서 인생의 봄을 상징합니다.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뚝뚝이라는 의성어 내지 의태어, 이거 다 됩니다. 이것을 음성 상징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모란이 떨어지고 나서의 어떤 절망감 내지, 그다음에 상실감, 자, 이거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이 모란꽃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그 문제 중에서, 자, 지금 여기 과거, 현재, 미래 그 시제와 연결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니까, 자, 미래형이 되겠죠? 자, 미래. 자, 아랫부분도 지금 여기서 잠길 테요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미래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떨어져 누운 꽃잎이 시들어 버리고는 천재 모라는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자, 뻗쳐오르던 나의 삶의 보람도 서운하게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언제? 지금 모란꽃이 지고 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5월 어느 날, 자, 이 부분서부터 해가지고요. 무너졌느니,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형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 어디에도 이 모란꽃이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 자, 뻗쳐오르던 나의 보람도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부, 나의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자, 360일을 한양. 자, 한양은 늘상. 자, 섭섭해 우엄내다 그랬으니까, 자, 상실감에서 오는 이 깊이. 자, 이것을 360일로 표현했는데요. 자, 이것은 언제가 돼요? 지금 울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현재형도 보여지죠? 자,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랬는데, 자, 문장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꿔놨네요. 자, 이렇게 지금 도치법이 보이네요. 자, 도치법이 보이고, 자, 찬란한 시간이 되고, 자, 모란이 피어 있는 시간은 찬란한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자, 그것이 떨어지고 나서 슬픔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자, 이 부분에서 긍정적 이미지와 자, 슬픔의 이미지를 누가? 이 봄은
함께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역설법 요 하나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자, 시의 순환 구조는 이행에서, 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에서, 자, 모란이 떨어지고 나서의 상실감과 슬픔을, 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것을 기다림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이런 반복 구조가 되는 거죠. 기다림, 상실감, 기다림의 반복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이거 하나씩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세 번째 작품이 그 수목이란 작품이 보이네요. 자, 숫자는 무슨 숫자? 나무 숫자. 자, 그 다음에 이 수목이란 결국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화자는 지금 그 나무의 어떤 덕을 예찬하면서 자, 화자도 지금 이 나무처럼 뭔가 덕을 베풀 수 있는 존재. 자, 그리고 나무처럼 나무와 더불어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자, 몇 평 안 되는 마당이나마, 자, 이 작품은 지금 뭐기 때문에 수필이야. 그럼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된 작품. 자, 나무들과 함께 설 수 있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지금 나무와 함께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한 일로 보고 있어요. 자, 울타리 삼아서 둘러준 이 십수주의 한 10여 그루의 앵두나무를 비롯해서 자, 감나무부터 이 백화나무, 이 자작나무도 한두 그루 있고요. 이들은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다 떠받들기에 마땅한 그런 귀한 손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자, 여러 가지 앵두나무부터 해가지고 이 자작나무까지를 지금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당연히 이렇게 떠받들어야 될 존재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자, 꽃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뭐 줘요? 열매를 주기도 하고, 또 푸른 그늘과 그다음 맑은 향기를 주는 이들은 자, 우리에게서 받음은 아무것도 없어. 주기만 해. 되게 좀 희생적인 존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가물며 물을 좀 주는 것이나 추우면 몇나무의 밑둥을 지프로 싸주는 것쯤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나 그 다음에 그 만남과 그리고 그 향기로움과 이 서늘함을 비긴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나무로부터 받은 건 맞지만 우리가 거꾸로 나무에게 주는 것은 없네요. 자, 그리고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어느 친구나 어느 당사자인들, 우리에게 이처럼 주기만 하고 받음이 없음에 태어날 것인가 그랬으니까 이러한 존재는 없다. 이걸 서리법으로 써놨고요. 자연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가르침은 크다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이 나무를 통해 결국 자연물을 통해서 지금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아직 묵묵히 서 있습니다. 봄은 아직 몇 천리 밖에 있는 듯 하지만 아직 멀기만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겨울 나무 아래 가까이 설 때마다 나는 진작부터 봄을 느끼고 있대요. 아직은 지금 추운 겨울이야. 하지만 겨울나무 아래에서 오면서 하자는 봄을 벌써 느낍니다. 아무나무나 한 가지 휘어 잡아보면 그 도틈도틈한 맺혀진 눈들. 자, 이제 막 뭐가 시작되는 거야? 그 생명의 어떤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룻밤 새우, 이 가랑비가 내려주면 하루아침 따스한 햇발만 쬐어주면 그 꽃필이라는 소금거림이 자, 한 봉지씩 들어있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 꽃망울이 하나씩 이렇게 맺혀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따뜻한 이제 봄비가 내리거나 또는 이렇게 따스한 햇살만 비춰준다라도 어떻게 될까요? 바로 꽃은 이렇게 개화를 할 거란 말이죠. 자, 봄아, 어서 오라. 자, 그러면 겨울나무 아래를 거닐면 봄이 급하다고 했으니까 자, 봄을 완전히 기다려지게 된다. 자, 우리 식구들은 이 앵두가 익을 때마다, 이때가 언제예요? 여름철입니다. 이때마다 또 대추와 감을 딸 때마다, 가을이 되었을 때나, 자, 이 집이라기보다 마당을 우리에게 전하고 간 그 전 주인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보다 이곳에, 지금 여기가 마당이 있는 집이니까 일반 주택인 것 같아. 자, 이런 집에, 자, 마당이 넓고 그곳에 앵두나무부터 여러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자, 그걸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따거나, 맛을 볼 때마다, 결국 여기서 옛 전 주인을 생각한대요. 더구나 감나무는 우리가 와서부터 첫 열매가 열린 것이니,
그들은 나무만 심어놓고 열매는 따먹지 못한 채 떠났을 거예요. 남이밭에 들어가 이 추수를 하는 미안함이 없지 않다 그랬으니까 전 집 주인에게 미안함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고맙다는 뜻이 되겠죠. 자, 나는 몇 번이라 자, 여기 불란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느 작가의 인도인의 오막살이라는 작은 이야기 한 편을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가 세계를 이렇게 편다. 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는 이야기인데, 필경은, 자, 결국 또는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서 이 폭풍우를 만나 한 인도인의 오막살이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막살이의 주인은 이 파이리아라는 인도 최하급의 천족이고요. 자, 이 파이리아. 자, 그리고 그의 생활은 문화와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단절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학자는 이 파이리아에게서 자, 어느 고승 거유에게도 자, 위대한 종교인이나 학자에게서도 얻지 못했던 진리 한 끝 실마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 중에 자, 파이리아의 말로 다음과 같은 뜻의 구절이 아직 기억이 된다 이렇게 있는데요. 본인이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지금 여기서 지금 떠올리네요. 나는 어디서 무슨 열매를 주워 먹든 반드시 그 씨를 흙에 묻고 옮기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건 그 씨가 나도 태어나 다시 나서 자라면 내가 다시와 따먹자는 게 아니라 누가 와 따먹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걸 이타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렇게 함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자연의 순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천리가 되는 거죠. 자, 하늘의 어떤 이치, 천리가 됩니다. 자, 얼마나 쉽대. 그다음에 거룩한 일인가. 자, 우리 마당의 그전 주인도 바로 이 파이리아와 같이 천이 하늘의 어떤 뜻, 천리에 어떤 순응하려는 자, 그런 어떤 이 거기에 순응하려고 자, 이 마당에 바로 과실을 묻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나는 확실히는 몰라. 왜 그 전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하지만 아무튼 그들이 보기 좋고 맛있고 또 다른 재미만도 좋은 여러 과일나무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감은 자, 간 것은 우리 식구들이 길이 잊을 수 없는 은혜, 고마움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러나 나는 또한 가끔 생각을 달리해 봅니다. 얼마의 불안을 갖기도 합니다. 내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그전 주인들이 작은 나무 여럿을 심었음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이걸 따먹는 것은 없더라도 작은 여러 나무들보다 이 큰 한 나무 밑에 거닐어 보고 싶기 때문에 자잘한 여러 가지 나무보다는 큰 나무 밑을 이렇게 거니는 게 화자의 소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 작가는 지금 나무는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또 늙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든대요. 자, 잔가지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열어서 휘어짐에 그 한두 번 바라볼 만한 아치, 이 고상한 어떤 취미를 모름이 아니로되 그렇게 내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이 작은 나무보다는 이 큰 나무 그것이 나를 자, 내 집과 마당까지를 푹 덮어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한 어린아이와 같이 둥그레진 눈으로 늘 내 자신의 너무나 작음을 살피면서 겸손하게 그 밑을 거닐 수 있는 한 이 맷뿌리처럼 자, 높이 솟은 나무가 그리운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지금 어떻게 이 큰 나무를 바라보면요. 이 자잘한 나무보다는 왠지 자기 자신이 되게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오히려 작은 나무보다는 자신에게 겸손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큰 나무를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움츠러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겸손함을 가질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큰 나무를 지금 바라고 있네요. 자, 현인 또는 장자. 자, 이 현인이나 장자는 그냥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현명한 사람을 우리가 현인이라고 하고요. 장자라는 것은 경험이 많은 어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거닐던 마당에는 흔히는 큰 나무들이 선 것을 봅니다. 자, 온양의 그 이충몽이 사시던 마을에도, 자, 이순신 장군이, 자, 사셨던 그 마을에도 뭐가 있대요? 거기에도 지금 큰 나무가 있는데, 그가 활을 쏘던 언덕이라는데, 절벽과 같이 환칠이 솟은 두 채 은행나무가 반은 고목이 되어 선 것을 보았대요. 자, 지금 작가는 어디를 방문했어? 자, 운양의 이쪽에
바로 이 충무공의 어떤 그 사시던 마을을 지금 방문하게 됐는데, 자, 그곳에서 지금 구루구루의 은행나무를 봤습니다. 되게 오래된 나무네요, 지금. 나는 충무공이 쓰시던 칼이나 활이나 어느 유품에서보다 그 한 쌍의 은행나무에서 더 반갑고 더 고개가 숙여진답니다. 자, 늙긴 하였으되 아직 살기는 한 나무. 자, 아직 살아있는 나무란 말이야. 자, 말이야 있건 없건 충무공과 더불어 한때를 같이 한 것으로 아직껏 모두 목숨을 가진 자. 그 두 그루의 나무, 은행 나무뿐이다 그랬어요. 자, 따져보면 이충공은 돌아가셨어. 그분은 역사 속에만 남아있는 인물이야. 하지만 이 나무는 더 오래도록 살아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자, 바로 여기서. 자, 나무는 긴 세월을 보내며 자랄 대로 자랐고요. 워낙 선 곳이 언덕이라 여간 힘으로는 자, 풀매를 쳐 그 어느 나무의 상가지, 윗가지도 넘길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높고 우람한 거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무리 이 충무공이 손수 심으신 것이라 해도 그 나무가 졸망스러운 이 상나무, 향나무 있죠? 그 조그만 향나무나 그다음에 이 반송이라는 게 뭐냐면 그 키가 작은 낮은 그 소나무를 얘기합니다. 따위로 이 석가산이라는 거 옛날 그 양반 사대부들이 자기가 직접 뭐 금강산이나 이런 명산, 백두산 같은 데 직접 여행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그 뜰 앞 같은 데 있죠? 뜰에다가 정원에다가 지금 돌 같은 걸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뭘 만들어요? 가짜 인공적인 산을 만들었을 때 그 장식거리나 될 것.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어떤 이런 소나무 같은 경우가 아니라 자, 이런 글이 귀할 게 아니야. 자, 대무인. 자, 위대한 무인의 자, 면목답. 위대한 어떤 장군답게 면목답게 허공에 우뚝 솟기를 상공의처럼 하였으니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얘 이제 바로 여기 옛날 충무공에 어떤 사시던 그곳에 가서 고향에 가가지고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보며 나도 모르게 겸손함을 느꼈다 이 뜻입니다. 자, 자, 기껏 한 그루의 나무라도 큰 나무 밑에 살고 싶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자, 입맛을 다시며 낮은 과목, 이 과일나무 사이에 주춤거림보다는 자, 빈 마음, 자, 욕심이 없는 이런 마음. 자, 바로 이 빈 기쁨으로 오직 청풍, 맑은 바람이 들고 날 뿐인 휘용청한 옛나무, 바로 오래된 나무 아래를 거니르니 얼마나 더 고생한 표정이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쁨은 여름에는 바다 같은 그 깊고 푸른 그늘 속에 살고, 자, 가을이 되면 마당과 지붕이 온통 그 나무에, 큰 나무에 낙엽으로 묻혀보고, 얼마나 풍성한 추수가 되겠는가. 자, 겨울밤에는 바람 소리 얼마나 또 우렁차게 있고, 자, 최대 풍금의 울림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락 같은 목숨, 누구의 목숨? 우리 인간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나마 그런 큰 나무 밑에 씌어서 먼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 앞날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비록 자신이 작은 존재지만, 그 자연에 비해 자기는 훨씬 더 보잘것없는 존재야. 하지만 바로 이 큰 나무와 더불어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마당에 있는 나무들은 되게 자잘자잘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나는 고마움을 느끼죠? 전 주인이 이걸 심어놓고 갔단 말이야. 자, 하지만 나는 지금 옛날 충무공에 집에 그 봤던 은행나무 두 그루를 보면서 여기서 나는 뭘 느껴요? 경외감과 겸손함을 느끼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의 어떤 성찰과 사유의 어떤 삶.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